표현 대리를 보겠습니다. 근데 표현 대리는 좀 어려워요. 무권 대리인데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무권 대리를 표현 대리를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 113페이지. 이 표현 대리는 학자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이 현자 가지고도 싸워요. 볼견자를 쓰거든요. 이거를 현으로 읽는 나라는 대한민국 그중에서 법조계밖에 없어요. 표견대리라고 읽으니까 견이 좀 이상하니까 표현대리라고 죽어라고. 그래서 이거 갖고 싸워요 아직도. 아이고 참나. 뭐라고 부르는 게 뭔 상관이야. 진짜 이거 갖고 싸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는 견대리라고 죽어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교수분이 있었어요. 이게 표현이냐 이러거든. 그래서 답안지도 표현대리라고 쓰면 점수를 안 주고 그랬어요. 견으로 쓰라 말이지. 혼자만. 에이? 어떤 건지 볼게요. 갑이 A 토지를 가지고 있고요. 을에게 담보대출을 부탁을 했어요. A 토지 서류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은행 몇 군데 다녀가지고 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또 이율이 좀 낮은 거, 그런 거 좀 네가 좀 대출을 받아와라. 유리한 조건으로. 그래서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자, 을은 당연히 이 갑이 건네준 서류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와야 되죠. 아니 근데 이 자식이 팔았네? 자, 을은 매각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각 대리권이 없는데 매각을 했으니까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니까 당연히 갑에게는 효력이 없어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병이요, 을에게 매각권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을에게 매각 권한이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어. 왜 믿었나 봤더니 을이 병과 매매할 당시에 을이 병에게 갑이 써준 위임장을 보여줬는데 그 위임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A 토지 거래 관련 일체행위 이렇게 써있어요. 위임장에. 그러니까 갑이 그렇게 써준 거야 멍청하게. 담보대출 관련 행위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거래 관련 일체행위 이렇게 써줬어요. 두 번째, 을이 인감증명서를 병에게 제시했는데 그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매도용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는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담보대출용, 금융기관 제출용 이렇게 써 있어야 되잖아. 근데 매도용이라고 써 있어요. 왜 그렇게 써 있나 봤더니 갑이 공란으로 해서 줬는데 그걸 을이 매도용이라고 채우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을이 보여준 위임장에는 거래 관련 일체행위라고 갑이 써줬고 인감증명서에는 매도용이라고 써 있으니 당연히 병은 을에게 매각 권한이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때 병이 이 믿음이 생긴 게 누구 때문이에요? 갑 때문이죠. 갑이 위임장에다 뭐라고 써줬어? 거래 관련 일체행위. 그렇죠? 또 인감증명서를 을에게 줄 때 용도란을 공란으로 해서 준 갑. 그 때문에 병이 믿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무권 대리인데 첫째, 상대방이 유권 대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 그 믿음에 갑이 일정 부분 이유를 제공했어요. 즉 갑이 책임질 만한 짓을 했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을이 갑 몰래 서류를 훔쳐다가 팔아먹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갑이 책임질 만한 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무권 대리지만 너 책임져라 해서 등장한 게 표현 대리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표현 대리예요. 이렇게 표현 대리란 무권 대리지만 상대방이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전제가 돼요. 아니 무과실. 세 번째, 갑이 일정 부분 이유를 제공했을 때
그 병이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갑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경우에 갑에게 책임이 생기는 그런 대리를 뭐라 한다? 표현 대리를 한다 그랬어요. 이런 표현 대리가 우리 민법에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라는 게 있고요. 126조 그게 바로 이거예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세 번째가 129조. 갑이 미성년자예요. 부모는 법정 대리권이 있죠. 친권이라는. 근데 얘가 만 19세가 됐어요. 그럼 부모의 친권이라는 법정 대리권은 소멸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년자가 된 자식의 일을 대신 처리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부모님들 있죠. 그게 권한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이런 게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만 19세가 되면 스스로 안 하죠. 19세가 되죠. 다 부모가 해주길 바라고 또 부모가 또 해주지요. 특히 제 와이프 아주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일일이 다 해주고 앉아있어. 왜 해주냐? 지들이 알아서 하게라고. 에이 아직 애기래. 뭐가 애기야. 탁하네. 대들 때만 어른이야. 대들 때만. 에? 저한테 대들 때만 똑똑하고 어른이야. 어쨌거나 하여튼 이렇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나 권한 넘은 표현들이나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 이런 게 있게 됩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나중에 이따 조문을 확인할 텐데요. 이 조문에도 제3자라는 놈이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 제3자. 그 제3자는 요 놈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제3자는 누굴 말한다고요? 상대방을 말해요. 병을. 나중에 조문에서 보게 돼요. 어쨌든 이런 유형이 있다. 세 번째. 이 자세한 건 나중에 보고 이 세 가지 표현들이가 성립을 했을 때 그 기본적인 효과를 좀 생각해 봅니다. 자, 표현들이가 성립을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효력이 생겨요? 갑에게 효력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게 1억짜리였어요. 근데 우리 5억에 팔았어요. 병은 1억짜리를 얼마 주고 샀어요? 5억 주고 샀죠. 그런데 표현대리라는 제도가 없다면 아까 봤던 그냥 무권대리니까 병은 뭐 할 수 있었어요? 철회할 수 있었죠. 그런데 표현대리를 만들어서 갑에게 유효하다. 그럼 병은 이런 경우에 철회를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안 그런가? 그래요. 그렇죠. 이것도 무권대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반대로 7천에 팔았다. 이 경우는 갑은 추인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럴 때 병은 추인 안 해도 돼. 표현대리야. 책임져 그러면 돼요. 근데 요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요 경우에 병은 철회를 하고 싶은데 좀 전에 갑에게 효력이 있다가 돼버렸어요. 계약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표현대리가 성립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갑에게 유효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경우라면 병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경우라면 병은 뭘 할 것이고 철회. 그렇죠? 반면에 이런 경우라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막바로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표현대리다. 책임을 져라라고 주장을 해야 갑에게 유효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해됩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해서 바로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경우라면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아까 봤던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철회를 하면 되고 이 경우라면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져라. 그러면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실 게 표현대리는 요놈 대리인과 계약을 한 직접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요 직접 상대방만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누구만 보호하는 제도라고요? 직접 상대방. 그래서 요 상황에서 뭐 추인 거절 이런 거 없이 표현대로 주장하지 않고 그런 거 없이 병이 정한테 또 팔았어요. 이 정이 선이 무과실이야 만약에 이때 정도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정도 안 된다라는 거 우리 판례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 직접 상대방만. 얘만 주장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직접 상대방이 뭐 해야 된다고요? 요럴 때 요 놈만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예요. 요 놈만. 확장하질 않아요. 따라서 직접 상대방의 전득자가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요 놈은 표현 대리가 성립했다라고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이거 하나. 두 번째로 실제 이런 사건이 붙었을 때, 이런 사건이 소송으로 붙었을 때 갑은 예를 들어서 뭐 7천에 팔았다. 우리 갑은 병한테 이렇게 말하겠죠. 무권대리다. 더군다나 7천에 난 팔아달라고 한 적이 없고 대출금만 한다. 나는 책임 못 져.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요. 갑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여러분이 갑이라면 그러겠죠. 병은 뭐라 그럴까요? 뭔 소리야? 책임져.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서 병은요. 표현 대리를 주장을 못해요. 왜 못할까? 몰라서. 일반인들은 표현 대리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갑하고 병이 소송이 붙으면요. 갑은 아니 무권 대리야. 난 몰라 이렇게 주장하고요. 병은 죽어라고 유권 대리라고 주장을 해요. 병은 뭐라고 주장할까? 야 임마 네가 위임장에다가 매각 권한이라고 써줬잖아. 대리권 있지 당연히. 유권 대리만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얘는 소송에서. 뭐만 주장한다고요? 유권 대리만. 그런데 법원이 갑과 을의 주장 내용을 보고 증거를 봤더니 갑이 대출 권한만 줬다는 게 분명해. 법원이 봤을 때. 다만 갑이 써주기를 위임장에 거래 관련 일체행위라고 써줬을 뿐이야. 법원이 판단했을 때. 그럼 법원이 봤을 때는 이게 유권 대리는 아니죠. 다만 표현 대리가 성립을 하죠. 이럴 때 법원이 병에게 야, 그 유권 대리 아니야. 표현 대리야.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가? 못 줘요. 민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은 딱 주장한 것만 판단해 줘야 돼요. 만약에 당사자가 주장한 것에 더 나아가서 병이 유권 대리만 뒤져라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이 봤을 때 유권 대리는 성립하지 않고 표현 대리가 성립했다. 그래서 법원이 병에게 당신 유권 대리 주장하지 말고 내가 봤을 때 표현 대리가 표현 대리를 주장해라.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말 못 합니다. 절대로. 했다가는 갑한테 욕 처먹어요. 뇌물 받았냐? 왜 병 도와주냐? 법원은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유권 대리만을 뒤져라 주장하고 있다면 병은 뭐를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즉, 이 속에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이 되어 있질 않아요.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병이 주장도 하지 않은 표현 대리를 심리 판단해줘서는 안 돼요. 절대로. 상대방 병이 유권 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그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 대리 일종인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이 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한 적이 없으니 법원은 판단해줘서는 안 됩니다. 이거 됐죠? 세 번째. 그래서 유권 대리만 뒤져라 주장하면요. 법원은 어쩔 수 없어요. 병을 패소시켜요. 유권 대리 아니다. 이렇게. 패소한 병은 그제서야 변호사를 찾아가겠지요. 안 찾아갈래나? 뭐 변호사를 찾아가나 그거 싫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겠지요.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는데 그럼 당연히 그 표현 대리 주장하시면 되는데요? 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2심에서
표현대로 주장할 것이고 법원은 주장했으니 판단하겠죠. 봤더니 표현대로 성립했어. 그럼 이번에 법원은 갑, 너 책임져라. 이렇게 판결해 줄 거예요. 그렇죠? 요때 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임장에다가 거래 관련 일체행위라고 쓴 제 잘못도 있으니 책임을 지긴 지겠습니다만 병도 잘못이 있습니다. 법원이 뭐라 해요? 무슨 잘못? 그랬더니 병은 을하고 계약을 할 때 본인 나에게 확인만 했더라면 뭐만 했더라면? 확인만 했더라면 을에게 매각 권한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확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즉 병에게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저는요 100% 책임은 못 지겠습니다. 병의 과실만큼 까고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걸 과실상계라고 해요. 우리 교통사고 나도 과실 비율 따지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통사고로 100만 원을 생각하는데 나의 과실이 20%야. 그럼 8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에? 그게 과실상계야. 그걸 갑이 주장을 해요. 이때 법원 이렇게 판결을 해줍니다. 네 말이 맞다. 병이 너한테 확인을 했더라면 을에게 대리권이 매각 대리권이 없다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었다. 그런 과실이 있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그 과실은 표현대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병의 입장에서는 굳이 너한테 확인을 할 이유가 없다. 위임장 봐라. 매각 관련 일체행위라고 돼 있고 네 인감증명서를 봐라. 매도용이라고 돼 있지 않냐. 그럼 당연히 병은 매각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고 굳이 너한테 확인할 필요가 없지 않냐. 따라서 병이 너에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실은 표현대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과실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 너는 100% 전적인 책임을 져라.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들이 저 세 가지 성립했을 때 그 효과와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적는 효과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중에 두 번째 것하고요, 이 세 번째 거 판례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게 시험지문에. 표현들의 효과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보면 되는데 이제 이 하나하나는 다음 순서로 밀 거예요. 복잡합니다. 하나. 자, 그 중에서 간단하게 미리 표현들의 효과가 세 개가, 표현들의 유형이 세 개가 있다 그랬죠. 수요 표시가 있고 권한 넘은 게 있고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예를 뭘 봤냐면 권한을 넘은 걸 봤어요. 그렇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간단히 생각을 해볼게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하려면 일단 을에게 권한이 있어야 되지요. 을은 무슨 권한이 있어요? 대출 권한. 두 번째, 그 권한을 넘은 행위가 있어야 되죠. 세 번째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죠. 요건 세 가지예요. 기본 권한이 있을 것, 권한을 넘은 행위가 있을 것,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그럼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권한, 을에게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권한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 이거 구별해야 돼요. 권한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구별하셔야 되고, 그 권한을 넘은 행위, 넘은 행위, 이 권한을 넘은 행위도 대리 행위는 해야 되죠. 그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는 해야 돼요. 그렇죠? 했냐 안 했냐 뭐 그런 것들. 그런 구체적인 요건들이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 걸 나중에 추가하시면 돼요. 일단 오늘은 권한이 있을 것, 그걸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것,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것. 요 선의 무과실을 126조에서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렇게 했어요. 을에게 매각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을 것?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때 이 정당한 이유도 또 문제가 생겨요. 법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병한테. 야,
너는 을에게 매각권에 있다고 왜 믿었니? 그랬더니 병이 잘생겼잖아요. 을의 얼굴을 보세요. 믿을 만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또 주위 평판을 봤더니 을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라고 평판이 자자합니다. 그러니 제가 믿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게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 정당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표현들이는 오늘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지난 순에는 개념만 봤어요.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만 간단히 봤어요. 예를 통해서 오늘 요거를 머릿속에 넣습니다. 됐죠? 113페이지 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겉모습이 있고 외관 그 외관 겉모습 발생에 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했을 때 네 번째 줄 그 겉모습을 믿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를 뭐라 한다? 표현들이 종류가 3개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표현 대리도 일단은 뭐다? 무권 대리예요. 분명히 을은 매각권한 없이 매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표현 대리 요건을 충족해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해서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뭐예요? 무권 대리 효과만 본인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은 뭐 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아까 이거야. 상대방이 주장해야 상대방이 표현들을 주장해야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은 표현들을 주장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줄에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은 뭐 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고 이렇게. 그 말은 표현들이 성립했다 해서 바로 본인에게 유효로 확정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이 뭐 해야? 주장해야 유효로 확정 이렇게 되는 거죠. 양가로 4번 동그라미 1 표현 대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누구만? 직접 상대방만. 당연히 본인도 무권 대리인도 직접 상대방의 승계인 전득자도 표현 대리가 성립했다. 표현 대리를 인정해달라. 따위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 과실상계를 적용해서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6번 표현 대리가 성립한 때 보세요. 표현 대리 행위도 대리 행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현명. 을이 병하고 A 토지를 매매할 때 누구를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요 상황에서 병한테 팔 때 을이 내가 갑이요 라고 갑으로 행세를 하거나 또는 이 땅은 내 땅이다 라고 매매를 했을 때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니 대리행위가 아니고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표현들이도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것도 조심을 좀. 그게 동그라미 6번이죠. 표현들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8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35조 무권 대리인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 대리가 성립했을 때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다시 한번. 요 경우에 표현 대리가 성립을 하면 병은 갑에게 책임지라 그러면 돼요. 그렇잖아요. 굳이 을에게 책임지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했을 때는 무권 대리인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 표현 대리의 공통의 효과 그거를 낱낱이 오늘 머릿속에 넣습니다. 예? 예. 얼마나 착해. 다 하나잖아 한꺼번에. 116페이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의의가 있습니다. 요건 굵직한 것 동그라미 1번 기본 대리권이 존재할 것.
즉 을에게는 기본 권한이 있을 것. 그 기본 권한과 관련해서 인거 아닌 것들이 117페이지에 쫙 나오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보면 돼요. 한 장 넘깁니다. 동그라미 2번. 권한을 넘은 뭐가 있을 것? 대리행위가 있을 것. 그렇죠? 그래서 니은에 보면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판례는 그냥 듣기만 해보세요. 여기 보세요. 갑이 을에게 담보대출을 받으라고 토지에 관련된 서류를 줬더니 을이라는 놈이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자기 것인 양 팔아먹었어.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다 말이죠.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표현대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정당한 이유는 뭘 말한다고요?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대리가 끝이 났습니다. 대리 3면 관계와 관련된 거, 복대리, 무권대리까지. 이번 순환에는 3면 관계를 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복대리하고 무권대리는 그 의의하고 특징 정도, 이런 정도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130페이지를 가면 되죠. 130페이지를 갔더니 타이틀이 무효와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민법 총칙이 5덩어리 했는데 3덩어리 한 거예요. 목적, 비정상적인 표시, 대리. 여기까지 합쳐서 7문제 내지 8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 맞춰도 합격합니다. 이제 2개 남은 거예요. 무효 취소하고 부관이라는 놈이 남은 겁니다. 그 중에 무효와 취소는 우리 지금까지 봤던 거, 법률 행위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 법률 행위는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유효하다면 계약을 이행을 하면 되고, 이행을 안 하면 채무 불이행이라고 계약법에 가서 해제 쪽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해제. 반면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어떻게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 그렇죠? 각과리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무효야. 그럼 무효인 상태 서로 생까고 마나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만나갖고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설거지 해야지.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무효와 취소. 그래서 무효와 취소는 공통적으로 법률 행위가 계약이 성립은 했다. 계약이 뭐 했다? 성립은 했다. 당사자가 계약은 체결했다. 그런데 뭘 못 갖췄다? 계약 당시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 이게 원칙이야. 하지만 우리 민법은 착오나 사기, 강박 등은 뭐 할 수 있다고 한다? 취소. 그래서 무효와 취소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다만 차이가 이건 그냥 처음부터 무효고 이거는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고, 그래서 간혹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라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무효 다 하고 취소 다 하고 무효와 취소가 머릿속에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비교 구별할 수 있어요. 그때 구별하세요.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 따로. 뜻. 법률 행위가 성립은 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권리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무효 사유.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는 사유. 어질어질하게 많아요. 어질어질하게. 강행법규만 해도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무효 사유를 일일이 머릿속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효 사유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질의 표시, 허위 표시,
뭐 이런 게 뭐야? 그게 무효였죠. 그죠? 그것 말고도 더 있어. 우글우글 그냥. 몰라도 돼, 이거. 세 번째. 무효의 종류. 요건 좀 구별하셔야 돼요. 먼저,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는 놈과 상대적 무효라는 놈으로 구별합니다. 절대적 무효는 우리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생으로 무효일 때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의 악의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그렇죠? 즉 선의의 제3자가 보호를 받지 못했죠. 그게 말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게 절대적 무효예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 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는 거, 이게 절대적 무효예요. 대부분의 무효가 절대적 무효입니다. 하지만 우리 107조 1항 단서와 107조 2항을 보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고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상대적 무효야. 하나가 더 있었죠.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차고나 사기 강박의 경우에도 취소를 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있었죠. 그럼 그건 뭐냐? 그건 상대적 취소. 이렇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대적 취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취소는 뭐라고 그럴까요? 절대적 취소. 미성년자 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런 경우가 절대적 취소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절대적이란 말은 누구에게도 무효 주장이 가능한 그걸 말하고요. 상대적이란 건 선의의 제3자에게만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 무효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대부분이 절대 무효라고 했어요. 이게 예외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상대적 무효가 2개. 외우시면 돼요. 상대적 무효를 골라라라고 대놓고 물어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험 중에, 우리 기출문제 중에. 대놓고 그냥 상대적 무효가 뭐냐? 이렇게 골라라. 또 하나가 무효의 종류가 다른 걸 골라라. 절대 무효 4개에다가 상대 무효 하나. 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구별해야 되죠? 두 번째, 전부 무효, 일부 무효가 있어요. 이거는 인문과정에서 안 했어요. 간단하게. 전부 무효란 계약 전체가 무효예요. 전부 무효란 뭐라고요? 계약 전체가 무효예요. 그런데 일부 무효,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던 건물과 그 옆에 부속 창고, 이걸 한꺼번에 매매를 했어요. 건물 플러스 부속 창고를 한꺼번에 매매를 했어요. 매매 계약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매매 계약서를 봤더니 건물 플러스 부속 창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속 창고가 계약 체결 전 멸실. 계약 체결 전 멸실이니까 무슨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이죠. 근데 전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플러스 부속 창고 매매 계약 중 부속 창고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부속 창고만. 건물은 멀쩡히 있어요. 이런 걸 뭐라 한다? 일부 무효라고 해요. 무슨 무효? 일부 무효. 자, 이때 이렇게 일부가 무효일 때 전부를 무효로 할 것인가 일부만 무효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를 무효할 것인가 그 일부분 무효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민법이 137조에서 원칙이 전부 무효로 해놨어요. 요거 조문이 잘 나와요. 원칙이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전부 무효. 그리고 예외가 일부 무효예요. 그런데 요 일부 무효가 되려면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려면요, 이렇게 돼야 돼요.
갑과 을이 원래는 건물만 살려고 했는데 갑이 조금 더 주면 내가 창고까지 넘긴다. 그래서 을이 창고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헐값에 넘긴다 그러니까 샀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갑과 을은 창고를 매매하지 않았었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매했겠지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제3자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추정을 해봐요. 뭐라고? 갑과 을이 무효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계약을 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그럴 때 그랬을 것 같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창고는 멀쩡한데 건물이 계약 체결 좀 멸시됐어. 이때는 창고만은 계약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가 무효일 때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지만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무효 부분이 없었을 때 나머지만이라도 계약을 했었을까? 이랬을 때 두 갈래고 할 거야. 안 했을 거야. 있을 거고 했었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 했었을 거야를 가상적 의사라고 해요. 무슨 의사? 추측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인정이 될 때 그럴 때만 뭐가 된다? 일부가 무효가 된다. 그럴 때만. 네? 법률행위가 이렇게 하나의 법률행위에 일부가 무효일 때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하도록 했대요. 조문 자체가 잘 나오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만 계약을 했었을까? 그랬을 것 같아. 그걸 뭐라 한다? 가상적 의사. 그게 인정이 될 때에는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됐죠? 조금 이따 조문 확인할 거고요. 세 번째가 확정적 무효가 있고 불확정적 무효가 있습니다. 불확정적 무효는 유동적 무효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확정적 무효는요, 말 그대로 무효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가 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봤던 무권대리 무효였었죠. 근데 본인이 뭘 하면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되지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무효는 무효지만 추인 등을 통해서 유효가 될 여지가 있다. 이걸 뭐라 하자?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라 하자. 그랬죠? 거기에다가 토지거래, 허가 전 토지거래. 이 무효예요. 무효예요. 이 상태에서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허가 전 거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아, 요 밑에다 써야 되는데. 아이,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조건을 달았어요. 31회 시험에 붙어라. 그러면 을이 31회 시험에 붙기 전까지는 무효죠. 합격을 하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합격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유동적 무효 이렇게 되죠. 그렇죠? 아, 이거 했잖아. 갑이 미성년 을에게 성년이 되면 차를 사준다 그래서 맨날 그럼 당연히 이 계약은 성년이 될 때까지는 무효야. 을은 갑에게 아버지한테 차 내놓으라 소리를 못해. 그럼 아버지가 인마 성년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을이 성년이 되면 유효가 되니까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민법에, 우리 시험법에 현재는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효가 될 수 있는 유동적 무효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걸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네 가지가 있죠?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이미 했어요. 요거 하면 되고요. 이건 부관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남아있는 우리 시험 범위가 유동적 무효 물어보는 거예요. 요놈하고 요놈. 그 중에 요놈. 기본이 되는 걸 오늘 정리할 거예요. 양이 많아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